네, 그러면 지금부터 신나게 그리고 힘차게 한번 고벤처 포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제11월 고벤처 포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벤처! 네, 오늘 첫 번째 강연 순서는요. 요즘 이분의 강연으로 그리고 제 인생의 이모작이라는 주제로 여러 노년층 분들에게도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더욱 많은 창의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 특별히 모셔보았습니다. 메가더 스쿨의 정은상 교장님께서 본인의 설명은 더 필요 없이 짧게 정은상 교장님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주제는 SNS를 활용한 개인 브랜딩이라고 하십니다. 큰 박수로 정은상 교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트북 없고 아이폰으로 강의를 다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6시 5분까지고요. 나머지 한 10분 정도 Q&A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유 많이 오셨네요. 예.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첫째는 비밀이 없고요. 두 번째는 정답이 없고요. 세 번째는 공짜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네, 비밀과 정답과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고벤처 포럼에 오셨는데 강연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사이트를 좀 얻어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더 활발하게 여러분들이 질문도 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훨씬 여러분들께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연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아주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예, 스마트폰에 사진을 많이 찍는데요. 사진을 잘 찍는 요령이 있고 잘 찍히는 요령이 있습니다. 이걸 잘 몰라가지고 다들 사진이 잘 안 나와요. 스마트폰 안에 필름이 없죠?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는 항상 서너 장 찍어서 한 장 건질 생각을 하고 찍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한 장 찍다가 잘못 찍으면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사진 찍으실 때는 서너 장 찍어서 내가 그 중에 한 장 건진다 생각하시고 빨리 찍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찍습니다. 사진 찍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인터벌이 길면 길수록 찍히는 사람이 긴장해요.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이게 잘 찍는 요령이고요. 그 다음에 셀카를 많이 찍어보시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셀카를 찍으실 때 여러분들 요즘 그 스마트폰마다 타이머가 있거든요. 타이머를 잘 활용하시면 괜찮습니다. 5초나 10초 주시면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숫자에 따라서 한번 이렇게 웃어보시면 자기 얼굴이 아주 확실하게 잘 나옵니다. 두 번째, 사진을 잘 찍히는 요령이 있어요. 한 가지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입을 절대 다무시면 안 됩니다. 자, 다 같이 이렇게 해보실까요? 네. 입을 다무시면 절대로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저는 메가더 스쿨입니다. 메가더 스쿨 교장인데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왜 하필 메가더냐? 전 뭐 다른 정치적인 다른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메가더 스쿨, 메가더라고 이름을 지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전에 사회자께서 청년들을 위한 벤처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나이 드셔서 일모작을 끝낸 분들도 벤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내용이 SNS를 활용한 개인 브랜드, 영어로 얘기하면 퍼스널 브랜딩인데요. 여러분들도 퍼스널 브랜딩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에는요 아직도 퍼스널 브랜딩에 좀 익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1950년 한국 전쟁 이후에 먹고 살기 위해서 대기업 위주로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었죠. 대기업 위주의 산업화에는
퍼스널 브랜딩의 개념이 없어요. 퍼스널 브랜딩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예를 보면 화장품이라든지 웬만한 제품의 이름들에도 다 퍼스널 브랜드가 들어갑니다. 개인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금융 부분에도 그게 들어가요.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은 조금 경영상의 문제가 있지만 상당히 오래된 기업입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이라는 분하고 삭스라는 분하고 합작해서 만든 건데요. 장인어른하고 사위간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기업이거든요. 휴렛 패커드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제 다른 기업으로 넘어갔지만 빌 휴렛하고 데이빗 패커드라는 사람이 만든 기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 이름뿐만 아니라 제품의 브랜드도 개인의 이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는 그런 퍼스널 브랜딩이 정착이 안 됐어요. 제가 퇴직하신 분들을 이렇게 1:1 코칭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시대가 퍼스널 브랜딩이 정말 필요한 시대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1모작을 하시든 2모작을 이미 시작하셨든 3모작을 가시든 상관없이 자기 개인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론적으로 퍼스널 브랜드를 어떻게 만드시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실제로 했던 지난 4년 반 동안 했던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직업을 새로 만든 사례를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박사님하고 같이 조현신 작가님이 쓰신 퍼스널 브랜드로 승부하라. 이 메시지가 아주 강렬하죠. 자, 퍼스널 브랜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밌고 보람 있으면 수입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수입부터 먼저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재미있으면 좋겠다. 이까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핵심이 어디 있냐면 두 번째 있습니다.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냐면 나 말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와줘야 보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남에게 진심으로 도와줘서 도움이 되면 인컴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메시지는 아주 클리어합니다. 재미있고 보람만 있으면 수입은 따라올 수 있다. 근데 순서를 바꿔버리면요. 수입을 먼저 생각을 하면 의외로 상대방이 먼저 알아차리고 다 도망갑니다. 왜 그러냐면 진심이 아직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고 보람을 느끼면 공감과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비즈니스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메시지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왼쪽 사진이 19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 작전했던 메가더 장군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메가더 스쿨이라는 이름을 저 혼자 짓지 않았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모시고 있는 저의 글쓰기 사부님이 계세요. 고정욱 작가라는 분인데 아동 동화도 많이 쓰고 책을 거의 한 300권 내신 분입니다. 그분과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퇴직하신 분들 혹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창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업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찾아볼 거냐라고 생각을 하다가 특히 퇴직하신 분들을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은퇴 얘기 나오고 퇴직 얘기 나오고 무슨 연구소 얘기 나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작가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거 너무 고리타분하지 않냐, 메가더가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가더가 어떤데요? 안보 연구소를 차리는 것도 아니고 왜 메가더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걸작이에요.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 했을 때 그 당시에 메가더 장군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아시면 깜짝 놀라요. 그 당시의 나이가 70세입니다. 지금 나이로 환산을 하니까
서울대학교의 김태우 교수님 계신데요. 은퇴 없는 나라라는 그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인데 85세에 해당된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저분이 1884년에 탄생해가지고 1964년까지 살았어요. 80세를 살았거든요. 1950년에 84세를 살았어요. 1950년에 70세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나이가 좀 많은 태가 납니다. 선글라스도 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갑자기 저 얘기를 듣고는 누가 생각났냐면 바이블에 나오는 모세가 생각이 났어요. 모세라는 사람은 80세에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출애굽을 시켰거든요. 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85세에 돌벽 앞으로 앞장서서 군대를 지휘한 사람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때 인천에 있는 자유공원에 쫓아갔습니다. 동상에 가보고 관련 자료를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50세 중반에 퇴역해서 집에 갔다가 2차 대전 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온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봤을 때는 아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메가드다. 그래서 다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정치적인 이유나 다 떠나서 대단한 나이에 저렇게 노익장을 과시했다. 1950년에 70세인데요. 우리나라가 1960년에 남녀 공통으로 평균 수명이 52세입니다. 물론 전쟁통에 많이 죽어서 그런 것도 있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메가더 스쿨로 지었습니다. 저는요, 메가더 스쿨 짓고 난 다음에 2009년 12월에 KT 그때 이석재 회장이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아이폰 3를 도입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스마트폰이 2년 정도 늦게 왔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에서 또 통신사에서 막아서 좀 늦게 왔습니다. 스마트폰이 들어왔는데 제 생각에는 뭔가 저 스마트폰 안에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수입에 맞지 않도록 제가 덜컥 그 스마트폰을 샀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이 저보고 염장을 지르더라고요. 아빠가 그거 갖고 뭐 하시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오기가 났잖아요. 그래? 그럼 너 6개월만 기다려봐요. 내가 뭔가 보여주겠다. 그때부터 저기 화면에 나온 저런 여러 가지 스마트폰 자체와 SNS에 대해서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강의가 별로 없었어요. 유료 강의, 무료 강의 닥치는 대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 찾아가서 점심 대접을 하면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 트위터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핀트레스트,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하는 드랍박스, 에버노트 이런 것도 기본이고요. 카톡 이런 것도 최근에 와서 제가 웬만큼 다 섭렵을 했어요. 한가운데 있는 워드프레스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자기가 혼자 만들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63개를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홈페이지 만드는데 2시간이면 됩니다. 40분 동안 만들고 1시간 20분 동안 사진은 어떻게 올리고 글은 어떻게 올리고 동영상은 어떻게 올리고 그것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그냥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저게 박원순 시장이 전에 서울시장 되고 난 다음에 서울시가 저쪽으로 바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상당히 그 서울시에 있는 각 구청들도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상당히 좀 야단 법석을 떨었는데요. 어쨌거나 한가운데 항공모함격인 홈페이지, 블로그용 홈페이지인 워드프레스를 두고 나머지는 다 유통입니다. 이런 SNS를 제가 배우고 익히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가 아는 분들에게 제가 찾아가서 알려줬어요. 찾아가서 알려줬습니다. 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거 한번 써봐라. 스마트폰에 이런 기능이 있는데 한번 써봐라. 제가 찾아가서 알려주기
시작한 그분들이 약 3년 반 정도에 한 70명 정도를 제가 부천에 가서 알려줬어요. 그분들 고마워하죠.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떡집도 있고요. 가수도 있고요. 즉 그림 그리는 화가도 있고요. 종류별로 다 있어요. 저는 업종 불문하고 찾아가서 알려줬습니다. 스마트폰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 앞으로 이제 모바일 시대가 이미 왔는데 이렇게 활용해 보면 어떠냐. 제가 3년 반 정도를 열심히 그분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4월이나 5월쯤 돼가지고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더 이상 제가 만나줄 시간이 없어요.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은 많은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작년 6월 1일부로 정식으로 이름을 메가더스쿨이라고 짓고 지금은 그분들이 찾아오면 제가 1대1로 그렇게 코칭을 해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저보고. 그러지 말고 한꺼번에 좀 몇십 명, 몇백 명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면 안 되냐고. 저는 교육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짧고요. 가르칠 능력이 좀 별로 없어요. 그래서 1대1 코칭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카리큘럼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갖고 계시지만 수준들이 다 틀려요. 사용하는 앱도 틀리고요. 비즈니스도 틀리고 어디다 틀린 게 다른 거죠. 어디다가 맞춰요? 제가 맞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좋다. 찾아오시면 제가 대화를 통해서 그분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맞춰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앱도 제가 그분한테 맞춰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의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가 퍼실리테이팅, 그러니까 도와주는 역할을 제가 만들어 드리지는 못해요. 제가 어떻게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브랜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 가지 직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저처럼 퍼스널 브랜딩 코치를 만들었는데 제 자신이 이제 코치죠. 저한테 지금 그 코칭 수업을 받은 분 중에 두 분이 지금 앞으로 자기가 코치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한 분은 대기업 출신입니다. 대기업 출신인데 이 대기업 출신 이분이 저한테 코칭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는 앞으로 대기업에서 그 임원을 하다가 나오셨거든요. 대기업 출신들에게 퍼스널 브랜딩을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코칭 역할을 자기가 코치로서 활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또 한 분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금융기관하고 그 다음에 그 공무원 위주로 자기가 코칭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에도 그분한테는 코칭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목표가 뚜렷하잖아요. 퍼스널 브랜딩인데 대상이 누구냐? 자기가 금융권 출신이니까 금융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저는 구분 없이 그렇게 했지만 그분들은 좀 나누는 것이 좋겠다. 본인이 또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지원을 해드리는데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화면에 나온 이분은요 정병길 씨라는 분인데요. 저분은 농협지점장을 하신 분이에요. 30몇 년 지점장을 하신 분인데 농협대학을 나오고 퇴직하신 지는 한 5년 됐죠. 근데 저분이 우연찮게 어디 연락을 받고는 저한테 코칭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뭘 들고 왔냐면 아이패드를 들고 왔어요. 아이패드. 그 아이패드를 들고 온 목적이 뭐냐? 저분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이젠 아빠를 부탁해 이런 책을 썼어요. 54년생인데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이 아이패드를 활용하고 SNS를 가지고 저 책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저한테 코칭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칭을 해드렸어요. 3개월 코칭하고 다시 또 더 하겠다고 해서 4개월, 5개월째 가다가 나이가 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친구를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친구, 자네가 화가고 지금 유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혹시 그림이 팔려?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분이 하는 얘기가 그림이 안 팔린대요. 전문 화가도 그림을 수십 년 그린 화가도 그림 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가 직장에 다니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그렸으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림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차피 아이패드를 갖고 있으니까 아이패드에 들어가면 헬로 크레용이라는 헬로 유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앱이 하나 있는데 그거 뭐 돈 얼마 안 해? 한 돈 10,000원이면 사요. 그 앱을 활용해서 한번 그 아이패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떻겠느냐 제가 그렇게 권했어요. 그랬더니 전문 화가 출신이니까 시큰둥해요. 처음에는 이거 뭐 애들 나 하는 거지 난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앱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더니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저기 있는 그림을 보시면 지금 저게 설악산 그림일 겁니다. 앞에 있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패드고요. 뒤에 있는 거는 아이패드 그림을 용산에 있는 프린팅 샵에 가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액자를 넣어서 저렇게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아이패드 화가로 아마 국내에서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저분이 1호 같아요. 아이패드 화가. 그래서 하고 나니까 저분이 저 고양시에 가면 강강술래라는 큰 음식점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음식점이거든요. 평일에는 하루에 1,800명, 주말이나 휴일에는 3,500명이 와서 식사를 하는 그 큰 식당이 있어요. 그 야외에다가 이분이 그 그림 전시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인 밑에 보면 저기가 이제 강강술래인데요. 그림 전시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 그때 5월, 6월이니까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에 개인전을 4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10월 초에는 저를 포함해서 저분에게 그림을 사사한 사람들이 같이 그룹전을 열었어요. 저 초등학생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원래 화가 2사람, 그 다음 초등학생 1사람, 그 다음에 그 정병길 화가 이렇게 빼고 나면 나머지 5명은 저를 포함해서 순수 아마추어. SNS는 좀 잘 알지만 그림이라고는 글자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림이 팔리는 거예요. 그림도 아주 싸게 팝니다. 20만 원씩에 팔아요. 저 그림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주문도 받고요. 식당에서 사가지고 걸기도 하고요. 그저께도 저하고 같이 양평에 미린의 캠프라고 있더라고요. 학생들도 많이 가고 승마도 하고 이랬는데 거기도 지금 12월 중에 개인전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분은 완전히 새로운 지금 SNS를 활용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왼쪽에 위에 보면 저분이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이세요. 지지난주에 명보 아트홀에서 IT를 이용한 시니어 창직 사례,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 사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제 제가 그림 교실도 해보라고 그랬거든요. 얼마 전에도 박원수 씨하고 사진도 찍었더라고요. 자, 세 번째 직업이 있는데요. 모바일 쿠킹 스쿨입니다. 여러분들 요리 하시면은 어디 가십니까? 요리 학원에 가야 되잖아요. 레시피 가지고 돈도 내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가운데 계신 저분이 박순길 교장 선생님인데 모바일 쿠킹 스쿨을 하는데요. 요리를 가르치는데 어디서 가르치냐? 그냥 이런 데서 가르칩니다. 회의실에서 가르쳐요. 스마트폰 동영상을 가지고 요리를 가르칩니다. 대상은 누구냐? 평생 요리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남자들. 40대, 50대, 60대, 특히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대상이에요. 요리를 800개를 갖고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mcooking.co.kr 이렇게 들어가면 요리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요리 사이트에 요리별로 충전을 한 다음에 그걸 선택하면 자 500원, 1000원, 1500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육볶음 같으면 제육볶음을 내가 선택을 하면 제육볶음을 만드는 단계를 6개를 잘라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제 아내에게 한번 보라고 그랬더니 그거 뭐 볼 게 뭐 있어? 당연하죠. 음식 준비를 늘 하시는 분들 필요 없어요. 근데 음식이라고 해본 적이 없는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코인 한번 이렇게 500원 사고 나면 24시간 동안 동영상 볼 수 있거든요. 스마트폰을 부엌에다 이렇게 갖다 틀어놓고 그거 따라 하면 되는 겁니다. 고기 재는 거, 양념 넣는 거, 고기 굽는 방법, 나중에 이제 데코레이션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했어요. 제가 여기서 배워가지고 실제로 집에서
피망 잡채하고 꽃빵 제가 직접 만들어 봤는데요. 만족도 이겁니다. 제 아내하고 아들들이 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런 코치를 양성하는 것이 저 박순길 교장 선생님의 지금 새로운 직업이에요. 저런 직업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패턴이 이제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순수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서 이 스마트 도구들을 활용하면 새로운 직업이 탄생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나오고 난 다음에 일자리 많이 없어진 줄 알고 계시죠? 반대로 생각하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타계했지만 그 사람이 라스트 네임이 잡스잖아요. 잡스. 그죠? 잡스예요. 그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갔는데 그걸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과 이 SNS를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직업을 만들 수 있다. 김준성 직업평론가가 있는데 제 친구인데요. 연세대학교에서 30여 년 동안 그 취업 담당관으로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한강일보의 정치부장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정식으로 등재된 대한민국의 직업의 개수가 몇 개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12,500개입니다. 일본은 27,000개고요. 미국은 32,000개입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인구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중국은 얼마나 일거리가 많겠어요? 그죠? 인구하고는 상관없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더 세분화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후진국으로 갈수록 듀플리케이트 조합이 많아요. 중복되는 게 많아요. 이 사람 식당하고 이 사람도 식당하고 이 사람 식당하고 그게 레드오션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각이 다 퍼스널 브랜딩을 하나씩 가진다면 그 자체가 비즈니스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왼쪽에 교대 일기에 있는 토즈라는 모임 공간에서 저렇게 요리를 강의를 하는 오른쪽은 안성에 있는 모바일 쿠킹 스쿨에 그 캠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인 사람들 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거기를 가서 실습도 하고 코치를 양성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여행 코치 남기선 씨인데요. 저분은 전 세계 한 40여 개국을 여행을 했고 그 다음에 남미는 부부가 40일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놀라운 건 블로그도 많이 쓰시지만 단순히 여행을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스토리를 간직하고 있어요. 그 스토리 간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SNS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SNS 도구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여행을 가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왕 여행 가시는 거 그 여행을 좀 더 나의 것으로 내 것으로 좀 만들 수 있고 나중에 여행을 마치고 온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 출판사도 와 계시지만 책을 쓴다든지 강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코치를 해주는 분이에요. 스마트 여행 코치. 지금 이분이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저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코칭을 할 거냐 저하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기 보시는 지금 벽에 걸린 저게 빙하인데요. 저분이 얼마 전에 대한항공에서 하는 사진전이 있어요. 그게 좀 유명하더만요. 횟수도 오래됐고 거기에 입선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자기 작품하면서 앞에서 이렇게 폼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여행을 통해서 스토리를 만들고 그 스토리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지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방법을 저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도 남미의 그 이과수 폭포죠. 이과수 폭포 사진을 7장 저한테 보내온 분이 있어요. 제가 ROTC 출신인데요. ROTC 2년 후배인데 얼마 전에 제가 코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기 부인과 같이 남미 여행을 가겠대요. 40일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소개했어요. 소개해서 이분이 가기 전에 그분에게 코칭을 했어요.
이런 가면은 이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그분이 가서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사진도 찍고 글도 쓰고 해서 오늘도 하나 페이스북에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참 정말 제가 보람이 있어요. 이분도 아마 보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아직도 놓치고 있는 그 폭포를 보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저기 댓글을 달면서 남기선 코치가 또 한마디를 거기다 던졌더라고요. 뭐 꼭 보고 오라고. 뭘 보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대부분들 보면 40일 돌고 난 다음에 그냥 온대요. 이분이 또 얘기를 했어요. 그까지 멀리 갔는데, 지구 반대쪽에 갔는데 그냥 오면 그러니까 반드시 멕시코 시티와 그 다음에 저 쿠바의 저 수도 어디죠? 하바나? 네. 거기 꼭 들러서 오라 그랬더니 2주를 더 연장해가지고 자기는 55일 갔다 오겠다고. 지금 한 30 며칠 된 것 같아요. 열심히 지금 남미를 돌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하고 SNS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지금 지구 반대쪽에 가서 있는데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사진 수시로 날라오죠. 메시지 날라오죠. 필요한 거 있으면 계속 이쪽에 묻죠. 그럼 이분도 답을 해주고 저도 답을 해주고. 이게 바로 그 SNS 같습니다. 이게 이제 남미 가서 이렇게 사진 찍은 겁니다. 제가 퍼스널 브랜딩 10개명이라는 걸 만들어 봤어요. 사실은 이 10가지 안에 제가 그동안에 한 4년, 거의 4년 동안 제가 1:1 코칭을 하면서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었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첫째, 호천이 되라. 저도 뭐 이 용어를 몰라서 호기심 천국이라 그랬더니 황인선 작가님께서 그거 요즘 호천이라 그래요. 호천이 되십시오. 호천. 호기심이 많아야 됩니다. 호기심이 많으면 퍼스널 브랜딩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나이가 젊어도 호기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많은데도 호기심이 많은 분이 있어요. 2주 전에 제가 그 성남시청에 강연을 하러 갔는데 내일 모레 70인 여자분이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메가더 스쿨에서 코칭을 받고 저도 코치로서 활약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왔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다. 됩니까? 이렇게 물어서 제가 답변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조만간에 저에게 코칭을 받으러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호기심 천국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퍼스널 브랜딩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보다도 시간이 어떻게 보면 더 걸립니다. 이게 조급하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조급하면 망해요. 부러우면 지고 조급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자기 혼자서 찾으려고 하면 잘 안 찾아져요. 자기 혼자서 찾지 말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탐문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자꾸 물어봐야 돼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냐? 내가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또 저처럼 코치가 있으면 더 좋죠. 같이 대화를 계속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이패드 화가도 4개월, 5개월 될 때까지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못했어요. 그분도 못했어요.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방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뜻은 뭐냐? 추락을 해봐야 날개가 있는 줄 알죠. 독수리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뜨려야 날개가 있는 줄 아는데 자기가 날개가 있는데도 있는 줄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을 하시다 보면 지치고 답이 안 나오고 내가 무슨 퍼스널 브랜드가 생길 거야.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금방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누가 못해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방법을 찾고 꾸준히 물어보시고 하다 보면은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 수 있더라. 저의 4년 동안의 결론이 그거였어요. 앞으로 제 눈에는 자꾸 이제 새로운 직업이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뭐부터 생각하냐면 이 SNS 하나 더 기술을 가르쳐주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배우면 돼. 당신의 브랜드가 뭐냐? 앞으로 뭘 하고 싶으냐? 그런데 대기업에 오래 근무하고요, 공무원 오래 하시고 금융권에 오래 하시고 나면 물어보면 그런 게 없대요. 없대요. 왜냐하면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저는 끌어내는 방법을 취하죠. 끌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끌어내냐?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끌어냅니다. 저는 뭐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질문만 던져요. 계속 질문 쿡쿡 찔러봅니다.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당신 어릴 때 취미가 뭐였냐? 지금은 뭘 좋아하냐? 뭘 할 때 제일 즐겁냐? 뭘 할 때 잠 안 자고 할 수 있냐? 그런 겁니다. 찔러보는 거죠. 찔러다 보니까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찔러다 보니까. 제가 타임아웃을 아마 걸어놔서 그런 모양인데, 요 타임아웃을 제가 빼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동 점검이 1분으로 돼서 이걸 안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이대 저진료학과 뒷습습 전공 학생이 되자. 좀 들이대자. 겸손한 것과 들이대지 못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 유교 사상, 그 다음에 이게 폴라이트 하다 보니까 이 들이대지를 못해요. 겸손한 것, 벼가 익어서 고개 숙이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할 때는 정말 들이대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떤지 저게 어떤지 자신감 있게 들이대 봐야 되는데 그 들이대지도 못하고 그냥 뭐뭐뭐뭐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경우가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좀 자신감 있게 한번 들이대보자. 들이대다가 또 안 되면 또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평생 할 건데 하루 이틀 하다가 말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좀 청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직업을 일모작을 시작을 지금 하시든 중간에 지금 과정에 있든 상관없이 자기의 퍼스널 브랜딩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안 하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직장을 다니더라도 거기에 최선을 다하시되 언젠가는 나의 퍼스널 브랜드가 필요한 시대가 반드시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걸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틀림없이 큰 효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름다운 스마트 바다에 풍덩 빠져보자.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제가 공부를 시작한 그때만 해도 다들 긴가민가 했어요. 스마트폰 이게 좋긴 좋은데 무슨 사생활 노출되는 것 같고 별로 뭐 한때의 유행이라고 생각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5년이 다 됐잖아요. 대한민국 5년이고요. 실제는 7년이 넘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유행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예요, 필수. 선택이 아닙니다. 기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어떤 분들 보니까, 자, 여러분들, 지구를 벗어나서 대륙으로 올라가 보면 지구가 보이죠? 근데 가보지도 않고 지구가 이렇게 생겼네, 저렇게 생겼네 얘기하시는 거는 코끼리 다리 만지기와 마찬가지예요. 스마트 세상도 여러분들 SNS든 스마트폰이든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쳐다보시면 눈에 비늘이 벗어지고 새롭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판단을 해버립니다. 스마트폰, 이거 그냥 전화하고 뭐 메시지하고 카톡하고 밴드하고 그 정도면 됐지 뭐 필요해.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네이버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네이버 검색을 PC로 네이버 검색합니까? 제가 지금 아이폰으로 지금 하잖아요. 저는 저 삼성에 왜 저런 걸 빨리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저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저보고 강연 가면 그래요. 노트북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 필요하신데? 프로젝트 있고 선만 있으면 됩니다. 그거 끝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제가 미리 준비하면 애플 TV나 리모트로 다 되잖아요. 아이패드 갖다가 설치해 놓으면 제가 리모트로 아이폰으로 이렇게 넘기면 다 넘어가잖아요.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요즘 PC를 잘 안 봐요. PC는 한 8, 90만, 7, 80만 원 하는데 스마트폰은 100만 원 좀 하죠. 90만 원에서 110만 원 좀
하잖아요. 오히려 더 비싼 걸 갖고 다니시면서도 제대로 못 쓰시는 게 일반적인 내용.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조금 더 그걸 파보시면 그 안에서 비즈니스도 발견할 수 있고 내 비즈니스를 어떻게 홍보하는 것도 발견하고 심지어 오늘도 몇 번 만났는데 저는 명함이 없어요. 저는 명함이 없는 분을 이해를 못하겠어. 왜냐하면 스마트폰의 앱 중에 모바일 명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넣어놓으면 그건 살아있는 명함이에요. 살아있는 명함이에요. 그냥 예를 들면 제가 갖고 있는 명함 중에 모바일 명함이 자 오른쪽에 위에서 두 번째 제 사진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거 제 모바일 명함이에요. 자 이게 모바일 명함입니다. 저의 모바일 명함 메가스쿨 교장 쭉 나오죠. 제 소개 나오고요. 밑에 나오면 밑에 보시면 페이스북, 트위터, 홈페이지, 블로그, 카톡, 카스 다 나오잖아요. 그 밑에 또 내려가니까 메가스쿨 소개 동영상까지 다 나오죠. 그러면 만약에 어디 갔는데 제가 명함을 안 갖고 왔어요. 그럼 명함을 받는 순간에 저는 모바일 명함으로 쏴드릴게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로 모바일 명함 딱 쏴주면 그분은 누르기만 하면 제가 홈페이지에 바로 들어와요. 종이 명함은 쳐야 들어오지만 이건 살아있는 명함이에요. 이런 거 들고 다니면 명함 없다는 얘기 할 필요가 없죠.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걸 아주 생각을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명함 받고 명함 안 주는 건 사실은 좀 결례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엎이지 말고 선택하라. 자,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에 엎혀서 들어가는 거는 이제 그런 시대가 좀 지난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해서 젊은 분들 들어가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내 길은 내가 선택한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처럼 언젠가 가기 위해서 남겨둔 길을 내가 가겠다. 여러분들 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갈 때 퍼스널 브랜딩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동업은 개나 줘라. 말이 좀 그렇죠? 홀로 잘 서야 됩니다. 누구 의지해서 가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퍼스널 브랜딩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혼자 잘 써야 됩니다. 자기 혼자. 누구를 끌어들이지 말고. 그 다음에 초원을 달리는 말은 마법관을 뒤돌아보지 않는다. 내가 뭔가를 퍼스널 브랜딩을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뒤돌아보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고 이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의심하다가 세월 다 보내죠. 가장 귀한 건 보람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재밌고 보람 있으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수입이 따라오는 겁니다. 너에게 세상은 관심이 없다. 왜 이렇게 남을 의식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하는지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다 보니까 위축이 돼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떳떳하게 들이대야 됩니다. 10번째, 올리원이 되라. 여러 사람이 하는 거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각각이 다 개성이 다 틀리고 하는 일이 틀리고 잘하는 게 틀리고 다 틀려요. 다. 올리원이 되십시오. 그러면 퍼스널 브랜딩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재미있고 보람 있으면 수입은 따라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냐? 뭔가 시작하십시오. 모바일 명함 만드시고요. 들이대시고 나도 나의 퍼스널 브랜드를 좀 가져야 되겠다. 브랜드 파워를 좀 키워놔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고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만드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 하시는 게 문제죠. 그 다음에 SNS 우습게 보지 마시고 좀 더 세심하게 좀 살펴보시고 이게 과연 나의 퍼스널 브랜드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코칭을 하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꽤 많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권해드리냐면 그러면 SNS,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스타디를 하면서 자꾸 대입을 해봐라. 본인하고. 스타디를 하면서 나한테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공부를 하고 새로운 거 알 때마다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나한테 이게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대입을 하다 보면 나중에 유레카가 나옵니다. 맞다.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되겠구나.
그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자신감 가지시고 퍼스널 브랜딩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좋은 발표를 해주신 정은상 교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교장 선생님께 짧게 질문 한 2가지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손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3년, 4년 동안 많은 사람 만나서 코칭하는데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제 잘 극복을 했냐? 무지무지하게 힘들었죠. 집사람한테 욕 바가지 먹고요. 예,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거 하면 좀 뭐가 있어야 되니까 왜 당신 열심히 조사하는데 이게 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작년 6월 1일 날 제가 창립을 했는데 6월 9일 날 1주년 제가 모임을 가졌어요. 한 20명, 홍대 입구에서 한 20명 정도 모이기로 했는데 50명이 온 거예요. 제 아내도 제가 초청을 했어요. 와서 보고는 그때서 아내가 당신 참 가치 있는 일을 했다.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한마디에 그냥 다 풀렸습니다. 저 다른 거 없고요. 남에게 보람을 주려고 노력을 해서 진심으로 했더니 시간이 좀 지나니까 나에게 모든 것이 돌아오고 나에게. 그래서 저 그 비결을 알았어요. 이제는 좀 힘들어도 참고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나도 재밌고 보람 있는 일을 내가 하면 그렇게 따라오겠구나. 힘들었죠 당연히. 그러나 그 힘들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공짜는 없어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한 개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 분 혹시 손 드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